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호수권 개발의 중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산 케이블카 공사가 내년 개장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 요트를 띄워 레고랜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사막산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잇는 철탑 형태의 지주가 제법 모습을 갖췄습니다. 삼천동 수변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사막산 정상까지 65대의 케이블카가 운행됩니다. 총 길이 3.6km,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대형 리조트 업체가 500억 원을 전액 투자해 조성한 뒤 춘천시에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개장 시기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같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부 정차장 앞입니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이 일대에서 레고랜드를 오가는 물길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요트와 카누, 보트와 제트스키 등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추진하던 헬로키티 아일랜드와 호텔, 영화산업 랜드마크 등 대부분 대형 민자 사업들은 줄줄이 부산됐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운영기간이 짧아 수익성이 낮고 고가의 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춘천시는 특히 내년 7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예정대로 개장하면 장기적으로는 레고랜드까지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대교의 무지개 분수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근화동 쪽에 호수변 트레킹 이런 사업들 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으로는 강원도가 가져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막산 케이블카를 계기로 강원도와 춘천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정선 5일장으로 유명한 정선군은 1년 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며 도내에서 처음으로 독립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통로마다 행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읍내 도로에 다니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정주 인구가 워낙 적은 데다 5일 장날을 빼면 외지 관광객이 없어 상인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5일장도 토요일 장이 끼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평상시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 같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전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정선군이 만든 비영리 법인인데 지자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별도로 상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국비 40억 원 등 80억 원이 투자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상권별 테마존 등을 조성하고 홍보와 상인 교육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정선 5일장 중심으로 5년간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마다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얼마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원창목 원주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이 화훼단지 법인에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뭉칫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화훼단지와 SRF 열병합발전소 법인의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최근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발전소 사업에 주주로 참여한 대기업 계열사는 자본금을 횡령했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준 환경업체는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겁니다.
환경업체는 특히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원주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에게 곧바로 입금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화해단지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돈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속상하고 이렇게 신뢰를 깰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박 씨에게 빌린 돈 수십억 원을 갚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갚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이 필요합니다. 빠져나간 돈뿐만 아니라 들어온 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김 대표는 화해단지와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화해단지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김모 회장에게 15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도 대출도 아닌 사업 성공을 위한 선의였다는 것이 김 대표와 김 회장의 주장입니다. 실제 15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이나 주식 거래,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이 돈을 김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받았는지 화해단지나 발전소 법인 자격으로 받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화해단지와 발전소 두 사업을 모두 주도하며 사실상 회장님 행세를 해왔습니다. 김 대표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모 회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권한은 다 회장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는 결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 씨와 김 회장은 무실동 신설도로 개설, 한옥마을 조성지 인근 부지 소유 등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인물들입니다. 박 씨와 김 회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거액을 지원한 독지가인지 아니면 원주시장이 적극 추진한 화해단지 사업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는지를 이번 고소사건 수사가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농업이나 축산, 자연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발효액으로 만든 이른바 EM을 찾는 농민과 축산 농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살리고 농가 소득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합성균과 유산균, 효모 등을 발효해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유용한 미생물 EM. 지난해 인제군이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240톤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 결과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토양 개량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관수 시설을 이용해 6년째 오미자 농장에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해 어렵다는 친환경 농업에 성공한 농가도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릴 때 새순 올라오는 그 강도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거의 다 아주 생생하게 다시 올라오죠. 유용한 미생물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소를 먹이면 사료 분해 흡수율을 높이고 축사의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년에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우사를 치던 거를 보통 한 5개월, 6개월 돼서 한 번씩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일단은 저기 발효가 잘 돼가지고. 인제군은 현재 유산균과 효모, 광합성균이 혼합된 복합 유용한 미생물을 각각 균을 분리해 단일균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가루 형태로 미생물 보조 사료를 만들고 미생물 미네랄 활성수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인제읍 덕산리에 4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건립합니다. 친환경 농업이나 축사 관리에 EM의 효과가 좀 많아서 또 다양한 이 농업에 대한 필요한 미생물들 공급이 필요해서 저희가 새롭게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도 농작물이나 사육 동물에 따라 기능성을 보강하는 맞춤형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다음 달 17일까지를 휴가철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 혼잡과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오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연휴까지 혼잡 기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릉, 양양 간 최대 소요 시간이 30분 증가해
휴가지 방향으로 8월 1일 출발할 경우 서울에서 강릉이 6시간 20분, 서울에서 양양은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해 폭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신광문 선임연구원은 춘천에서 열린 폭염 대응 토론회에서 강원도의 폭염 일수와 온열 질환자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늘어나 2018년의 경우 도내 온열 질환자의 비율이 전국 3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은 호수 오염부터 고령자 사망까지 여러 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의 건강 보호와 질병 발생 예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내일 고성 김일성 별장 앞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원주와 춘천, 강릉 등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운동 등을 전개합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반대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 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이를 위해 8.15 민족자주대회 강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원주에 도내 첫 상설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장이 생깁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원주 댄싱 공연장 진입로에 드라이브스루 판매장을 만들어 오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추라기를 맞은 옥수수와 복숭아 등을 판매하고 참여 농가와 판매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에서 대구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구 노선에 매주 금, 토일 주 3회 운항하고 첫 취항을 기념해 편도 기준 최저 19,000원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대구 노선 취항으로 경상도 방문객의 편의가 개선되고 경상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어서핑 상품을 대구 노선에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도내 다문화 가족에게 국내 탐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이며 선발 인원은 20개 가족 140명입니다. 참가자는 여행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탐방 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며 1인당 최대 6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뮤직 페스티벌인 PLG 페스티벌이 내일 고성을 시작으로 접경 지역 5개 군에서 펼쳐집니다. PLG 페스티벌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태지대로 인식시키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발달장애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문화 행사입니다. 첫날 공연은 내일 고성 건봉사에서 금강산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며 인제는 꽃과 음악 그리고 님의 침묵, 양구는 DMZ에서 연주하는 시와 그림, 철원에서는 그대를 위한 영원한 노래를 주제로 12월 6일까지 공연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된 시멘트세 신설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공장 주변의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해 시멘트 생산량에 지방세를 매기는 입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확보된 세원은 피해 지역 시군에 더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 건설노조는 레고랜드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사업체 대부분이 외지업체이고 지역 주민이 일을 하려면 불법 하도급을 요구당하는 상황이라며 레고랜드 공사업체를 조사해 불법 하도급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발주처가 민간업체여서 관리 감독권이 없고 지역업체 비율 의무도 강제할 수 없다며 발주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생활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식당을 선정해 춘천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덜어먹기가 가능한 접시를 제공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주기적인 에어컨 청소 등 기준에 맞춰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